신금은 이렇게 병을 많이 만들죠. 신금은 모토를 보면 깊이 묻혀 있으니, 이렇게 깊이 묻혀 있잖아요. 깊이 묻혀 있으니 캐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귀하니 캐내기가 쉽지가 않죠. 깊이 묻혀 있다는 말도 되고 캐내기도 귀하다는 말도 되고 합니다. 무토가 있으니 캐내기도 힘들고 깊이 묻혀 있으니 이게 힘이 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매금이 된다 이런 뜻인데, 이는 무토의 행패지 신금이 무토를 촉박하게 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아주 귀하다 이렇게 통변을 해도 되고, 깊이 묻혀 있다 이렇게 통변하는 거예요. 그냥 귀한 걸 얻으려면 오래 걸리죠. 그렇잖아요.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무엇으로 이렇게 신금을 캐내야 되는가 할 때 대개가 이것이 수로 유통을 시키고, 금방 팔을 수로 유통을 시키려면 경금으로 캐내는 겁니다. 그렇죠. 쟁기가 돼서 가려야지 캐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무토로 유통시키면 귀한 것인데 경금으로 금생수하여야지 귀한 것이 남에게 알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귀한 걸 남에게 알리는 거죠. 이거는 누구한테, 나한테 알리는 거예요? 남에게 알리는 거예요? 남에게 알리는 겁니다. 남에게 팔거나 주기 위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신금이 병이 들은 거를 알린다. 그러니까 귀함을 유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금이 무토를 보면 신금이 병이 든 거죠. 그래서 묻혀버린 겁니다. 그냥 묻혀버린 거고, 이것을 경금으로 수를 유통시키면 알린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신금이 토가 수를 막아서, 이제 무토가 신금을 올 때 수를 막아서 유통을, 귀한 걸 유통을 못 시킬 때 하는 행위입니다. 이제 무토가 병들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신금이 무토에 의해서 매금이 되었을 때 자기의 귀한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귀한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 능력을 개발할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그 능력 개발을 뭘로 하느냐 하면은 감목으로 소토를 하면은 자기 묻혀있는 능력을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이렇게 여러분들 감목의 용도 중에서 토를 소토해서 수생목을 하게 되는 거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거고, 무토에서 신금이 묻혀 있을 때 감목이 소토하는 거는 기존의 능력을 알리는 데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의미가 좀 다릅니다. 자기 원래 능력을 쌓아놓은 것을 못 쓰고 있는 경우에 능력을 다시 사용하는 거는 무토가 신금을 묻어놨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감목이, 그러면 원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고,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건 무토가 수를 묻고 있을 때 감목이 소토하면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능력을 새로 개발한다는 거는 목국토 수생목을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원래 능력을 못 쓰고 있을 때 하는 거는 목국토 토생금 이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신금이 병이 드는 거를 다시 개발해내는 방법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 무토나 기토는 신금을 병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금이 많을 때 기토를 척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금이 많을 때 기토를 척박하게. 그러니까 신금이 많으면은 기토가 뭐라겠어요? 내가 개간에는 좋은 땅이란 뜻이죠. 논과 밭과 같은 거는데 거기에 신금이 있다는 것은 돌덩이가 잔뜩 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척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저거를 이렇게 다시 토가 병드는 것을 찾아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이런 경우는 대개의 경우인데, 이게 한번 척박해지면 거기를 떠나는 게 관리입니다, 원래는. 거기를 떠나는 게 관리인데, 대개의 경우는 임수나 개수에 의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렇죠? 이주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때는 이주를, 공간 이동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정착하는 것을 권장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동이 아니면 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직, 다른 직업을 찾아서 직업을 변화시키는 방법도 이렇게 임계수로서 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정화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면, 신금에 의해서 기토라는 좋은 땅이 척박해졌죠. 그래서 못 쓰는 땅이 변했잖아요. 이때 정화를 통해서 땅을 아예 더 못 쓰게 맹폭한 땅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거를 토지를 개량을 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통해서,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서 농토를 뭘로 말한다냐면 택지나 상업지로 변경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부동산 업자들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개발, 이권 개입 등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개가 이런 경우는 그 터나 땅을 유지를 하는 사람이 망한 걸 빼앗는 경우에도 이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뭐라고 말해야? 급매물, 경매로 입찰받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침탈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하는 걸 뭐 경매라고 하고, 나쁜 거는 또 뭐 권력이나 뭐 폭력을 사용해서 한다가, 요즘은 그런 건 없죠. 그래서 빼앗는 경우가 이 속에 해당 사항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신금이 많은 것에 의해서 기토가 척박했을 경우 임계수로 행하는 것은 그 터를 떠나서 다른 터로 옮기는 방법을 해요. 그 터를 떠나는 거죠. 임계수가 기토를 넘어서 다른 데로 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생수를 다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직, 물론 공간만 이동하는 게 직업을 자체를 바꾸는 방법도 이런 방법에 속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거를 정화로 하게 되면은 토지를 개량해서, 그 자리를 개량해서 상업지나 주택지로 바꾸는 걸 말하는 겁니다. 대개 이 경우 이렇게 땅을 빼앗는 역할도 합니다. 남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아서. 왜냐면 그거를 사용하던 사람이 그거 척박해져서 못 쓰는 땅으로 변했으니까 정화라는 걸로, 이렇게 정화라는 거에 뭔 기운을 가졌죠? 멸화의 기운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앗아 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금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금과 무토의 관계는, 무토가 신금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신금과 기토의 관계는 신금이 많으면 기토가 병드는 방법이니까 요거는 무토 편에서 할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이걸 그냥 무토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필기는 어디 갖다 놔야 돼? 이거는 무토 편에서 갖다 놓고 하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 신금은 또한 무엇을 병들게 하느냐 하면은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생으로 따지면 임수를 만나면 임수를 만나면 춘하에는 이게 춘하에는 뭐가 돼요? 수원이 되죠, 신금이.
그렇잖아요. 춘절과 하자는 수원이 되니까 임수를 만나면 수원이 고갈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수원이 고갈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병드는 거 임수에 의해서? 신금이 병드는 거죠. 이건 어디 가서 공부해야 돼? 임수편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원이 고갈이 됩니다. 수원이 고갈되니까 이 수원이 고갈되니까 무토로 물을 못 빠져나게 막을까요? 그럼 수원을 계속 유지할까요? 문제죠. 약을 고치는 거는 유지를 하려면 뭘로 해야 돼? 경금으로 비 누군가에 어디다 써야 된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비를 어디다 써야 된다죠? 비겁이잖아요. 육신으로 말하면 어디다 써야 되니까 협 누군가하고 동업이나 협력을 맺어서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나한테 프로그램이라든가 물건이 없으면 프로그램이나 물건을 얻어다 쓰는 그 동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합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해나가는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임수가 신금을 춘하에 고갈시키면 뭐가 부족해? 우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해? 물이 부족한 거죠.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경금이라는 우물로 다시 보충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물건 부족, 지식 부족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개가 컨설팅 받아오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금이 있는 사람은 대개 저때 경금이 있는 사람은 컨설팅, 교육 이런 거를 통해서 이권 개입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뭐 M&A, 뭐 이렇게 투자, 전략, 각종 투자 전략가들이 이곳에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뭘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부족해서 수를 빌려주는 거니까 지혜를 빌려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이 말고 추동에는 신금이 금이 됩니다. 쇠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건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수가 하니까 신금이 몰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몰됐으니까 수다 금침이 됩니다. 임수가 왕하면 그럼 수다 금침이 되면 금이 병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도 수에 가서 공부해야 되죠. 임수가 장난질을 쳐가지고 신금이 고장난 거지 신금이 해코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다 금침이 되는데 이때 수다 금침이 됐을 경우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냐면은 그동안에 자기가 쌓은 업적 이런 것들이 이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무토가 왕해가지고 신금이 매금된 경우도 지난 자기의 귀한 업적이 이렇게 상실됐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무토가 신금을 매몰시키면 귀한 업적을 내보이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임수가 신금을 이렇게 금침시키면 내보였으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뭐 이렇게 이제 고쳐야 되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무토로 갖다 병을 고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니까 폐기 처분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폐기 처분한다는 유통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중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개 성질 나쁜 연놈 중에 하나죠. 네가 몰라주면 나 안 해버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병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악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거를 많이 씁니다. 인간들 저게 병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방법은 되도록이면 다혈직적 사고방식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경금으로 덧붙여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땡 처리하는 방법 이런 걸 연구붙여서 덧붙여서 쓰죠. 그렇잖아. 껴서 팔기 방법 그렇잖아요. 어떤 남자한테 시집갈 때 나만과 다른 여자랑 같이 가.
둘이 껴서 시집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도 가져가고 말도 가져가고 재산도 가져가고 그러잖아. 끼어 팔기로. 그쵸? 지창금 결혼 방법. 근데 여자 또 하나 데리고 간다는 게 아니라 지창금을 가지고 간다 이런 뜻이 또 여자 뚜들고 가는 여자가 어디서 세상에 이제 말 타고 가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지. 이러한 지참을 하는 방법으로 끼어 팔기를 함으로써 유통이 다시 재개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신금이 파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금의 임수에 의해서 신금이 병드는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추나 추등별로 요 방법이 임수입니다. 이거는 또 임수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그러면 신금이 본격적으로 개수를 병들게 하는 방법은 신금이 가지수가 여러 가지면, 개수가 여러 가지면, 많으면, 그죠? 왕하면 말고 많으면 개수라는 맑은 물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금다 수탁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신이 가까운 능력이 다재다능한 건 좋은데, 여러 가지 능력은 있는 건 좋은데 내놓는 거는 다 내놓지 못하잖아요. 물이 작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은 많고 내놓는 건 적고 하는 현상이 저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금다 수탁이 된다면은, 그러면 능력은 많은데 내놓는 건 별 볼 일 없고의, 이 말은 능력이 10가지인데 하나만 나왔다. 그 하나만 나온 능력이 좋은 능력이 나온 거 아니라 나쁜 능력이 나온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동안의 치적 중에서 부끄럽게 쌓은 치적만 유통이 된 거예요. 잘한 건 안 나오고 잘못한 것만 유통되는 거 있잖아요. 뭐 1995년에 이 새끼가 뭐 38선을 넘다가 들켜가지고 곤장 밑에 막 이런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과거만 유통된다는 뜻입니다. 금다수탁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부끄러운 과거만 나오고 원래 잘한 것도 나오려면, 이거를 병을 고치려면 무슨 방법으로 이 병을 고쳐야 되느냐가 문제죠. 이 방법은 없습니다. 원래는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냥 죽어버려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금다수탁은 이게 그 금이라는 것이 능력이 많은 거예요. 능력이 많은데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쌓다 보니까 잘못된 일도 저지른 게 있겠죠. 그 잘못된 것이 쫄쫄쫄 시냇물처럼 흘러가지고 남의 귀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뭐를 양산해요? 설 양산합니다. 그리고 필설지화도 만들어내고 부끄러운 것만 살살살 해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그러니까 남들이 이걸 가지고 심심풀이 땅콩으로 다 까먹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거를 방지 위해서 전부 다 저 소리를 들은 사람을 도륙을 내야 되는 것인지,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맑게 나가야 되는지 하는 방법 중에 있는데, 그런 방법은 대개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방법이 없는데, 이거를 이러한 암흑세계를 고치기 위해서는 밝게 빛을 비춰가지고 좋은 게 나타나게 만들어야 되겠죠. 어두운 게 안 나가고. 그러려면 병화로서 밝게 비치게 하여서 좋은 게 나가도록, 그래서 나쁜 이미지를 좋은 게 이미지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론이 순화되고, 그렇잖아요. 민심이 변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반된 민심을 변화시키는 건 병화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한 번 돌린 민심은 잘 안 변한다는 건 또 아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민심 수습책으로 쓰는 방법이 병화입니다. 이거를 유화책이다, 진실을 말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개가 이런 경우에는, 금다수탁된 경우에는 치욕스러운 것들도 많이 나가고 그런 건데, 병화가 있으면 둘 다가 나가기 때문에
한 사람은 내 편 들고 한 사람은 남의 편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거는 완전 치유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되도록이면 저처럼 이렇게 신금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금다수탁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금이 또한 병을 만드는 것이 간목에게도 병을 만드는 것인데 도리어 간목을 쪼개다 신금의 부드러운 칼날이 이가 빠져가지고 지치거나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경금의 도움을 받아서 이때는 이제 신금이 병들죠. 간목을 하다가니 그러니까 뭐가 탈진되는 병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경금의 도움을 받아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투자를 받거나 일조로 하거나 그룹을 만들거나 하나의 팀으로 조직적 대항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전문가 고용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걸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상은 대개의 경우 혼자 다 커버할 수 없는 학원 사업 같은 거. 분야가 다 다르죠. 한 사람이 국어영수가 다 한다면 그 학원 안 가. 미친놈이지 그런 놈 있어. 그렇잖아. 저희가 무슨 옛날에 뭐 소당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각 분야별로 하나의 조직인데 분야가 각기 다른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 많이 적용되는 방법론으로 택하는 겁니다. 이런 협동에 의한 실력 행사가 성공률을 가장 많이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게 신금이 병이 안 들고 병이 치유된 거죠. 또한 신금은 을목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이도로서 살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지를 떠나서 다른지 공간을 이동을 하거나 이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이직을 시키거나 공간 이동이거나 이직을 시켜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정착을 하게 만드는 독립시키는, 나쁘게 말하는 이별시키는, 또한 이직시키는, 그리고 나쁘게 더 나쁘냐면 배반시키는. 그렇죠? 뭐 독립은 나쁘게 말하면 배반과 같은 것이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금이 을목을 가지를 쳐서 배반시키게 한다는 것과 독립시켜서 성장하게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말하자면 신금이 을목을 극했단 말이에요. 대개의 경우 춘하에 벌어지는 일들인데, 대개의 경우 춘하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럼 나무를 잘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지를 잘라서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무를 가지를 잘리면 살려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건 신금이 을목을 병들게 했다. 그럼 병을 고치는 건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살아나려면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독립이나 이직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딱 잘라서 죽여버렸다 그러는 것은 병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배반의 뜻하는 겁니다. 이별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하던 일이 멈춰서서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거는 독립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려져 나갔다. 그렇지만은 그 잘려져 나가서 성공을 하러 갔다는 명분이 서는 것은 병화에 약이 있어야 돼요. 병화가 없으면 귀양 같다, 쫓겨났다, 망명 같다, 가출했다, 탈출했다, 이별했다, 이혼했다. 이러한 별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신금이 을목을 상처를 내서 잘렸으면은 분과 독립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성공을 하느냐 못하는 병화는 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약이 없으면 귀양 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신금은 간목한테 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병이 드는 것이고, 신금은 을목한테는 병을 만들죠. 그 병이 치유되려면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신금은
정화에 의해서 금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금이 병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신금 자체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만들어낸 병이 아니라 정화에 의해서 신금이 병이 드는 겁니다. 화다 금소 그럽니다. 그러면 지난 시절 쌓은 공덕이나 실력이 지난 시절에 쌓은 공덕이나 실력이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무산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가치 있는 물건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호미로 땅 파는데 갑자기 포크레인이 나와가지고 호미가 필요 없는 시절이 됐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은 대개가 수작업에서 기계화로 발전하면서 모든 일들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뭐 디지털이라든가 투지 하여간 그런 거 있어요. 여튼간. 그렇잖아. 연필 쓰는데 볼펜 썼다든가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난 현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다시 재발전시켜 가서 더 나은 기술력으로 향상시켜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러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임수도 좋고 개수도 좋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쓰라 그랬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발전되는 거예요? 기술 경쟁력이 향상된다 이런 뜻입니다. 기술 경쟁력이 더 낮게 향상되는 것이다. 저게 치유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신금을 금소시켜버리면 경쟁력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싸워왔지만 남보다 경쟁력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 남을 이기는 경쟁력을 갖춘 실력을 갖추려면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신금의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병화는 신금한테 완강하지 않은 이상 병을 만들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토록 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신금은 커다란 병에 걸리거나 커다란 병을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금은 을목에게 부리는 행패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꼭 병화로 을목을 키울 때 비로소 그 행패가 정당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매를 함부로 들거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신금은. 그러나 을목은, 병화가 없는 을목은 상처를 받죠. 그렇잖아요. 상처를 받고 병화가 있는 을목은 심한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쁜 말을 했어. 교육적인데 나쁜 말로 하는 거 있잖아. 그러면 느낌을 받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잘해야 되겠구나. 병화가 있는 을목을 하는데, 근데 병화가 있는 을목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억울한 마음, 힘든 마음을 안고, 가출을 하거나 그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신금의 병을 만드는 것은 을목한테 최고로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무토의, 행패를, 한번, 봅시다. 무토라는 거는, 병화를 향해서 병을 만드는데, 병화를 향해서 병을 만들죠. 특히 병화를 향해서 제1병은 동절입니다. 큰 병은 동절입니다. 해를 가려가지고 추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해를 가려서 추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은 세월에 무관하게, 시대에 무관하게, 환경에 무관하게 적응력을 안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렇죠? 집거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이때인데 이거를 안 하고, 이런 환경인데 여기에 적응을 안 하고, 때나 환경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을 흘러가죠. 그 시간 내에 무엇인가를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가 우토로 해를 가렸으니까 그 환경에 적응할 마음도 없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있으면 얘한테 적응할 마음도 없고, 직장에 적응할 마음도 없고,
그런 시간 내에 때 정말 맘도 없는 집거적 성격으로 나갑니다. 좋게 말하면 세상사 관심 없는 도인과 같은 건데 나쁘게 말하면 기피입니다. 인생 도피와 같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목곡토를 해가지고 개간을 하는 겁니다. 갑을 목으로 개간토록 해야 돼요. 그렇죠? 개간토록 한다는 건 개간토록 한다는 건 뭐예요? 시대를 자꾸 알아보려는 노력을 피하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개간토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와 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기토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개간을 하니까 이름으로써 적극적으로 환경 적응력을 높여져 가는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동절에 무토가 병을 만드는 것은 병화를 가려서 회화, 빛을 가려서 금음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세상에 참여할 의사를 갖지 않은 집거적 성격을 갖게 됩니다. 갑을목으로 무토를 소토한다면 세상에 참여 의사가 다시 나타나서 적극적인 적응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또한 춘하에 빛을 가려가지고 춘하에도 빛을 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햇빛의 일조량을 가려가지고 갑을목을 시들게 합니다. 특히 갑목을 시들게 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 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갑을목을 시들게 한다고 책마다 써 있으니까 나는 뭘 시들게 한다고 해야 되겠어? 갑을목이라 하겠어? 을목이라 하겠어요? 을목을, 초목을 시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된다, 마를 꽂자, 초목, 고초, 마르고 시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환경에 적응력이 없는 경력이나 학문을 닦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적응력이 없는 걸, 환경에 뒤떨어진 거를, 그러니까 아웃 패션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은 대개의 경우 이렇게 못 쓰는 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능력을 가진 거죠. 이게 환경에 부적합한 능력을 만들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환경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절성을 보이고 있고, 춘하에 무토가 병화를 가리면 죽으라고 하긴 하는데 써먹지 못할 거를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렇잖아요. 잘 써먹는 사람을 쫓아가야 되죠. 그렇잖아요. 잘 써먹는 사람을 쫓아가야 되잖아. 그러려면 갑목의 등나 개갑을 통해서, 그렇죠. 갑목의 등나갑을 통해서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의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방을 통해서, 그죠? 갑목이 따라하는 모방을 통해서, 그리고 선임자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사장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참모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선임자나 나의 모방자나 그리고 사장님이 하는 거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회 적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걸 주장하지 말고 남이 하는 거를 받아들여서 행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신금으로 절지를 하면, 잘라내면, 병지면 절제하면 병 고치려면 하던 거 멈추는 게 있겠죠. 경신금으로 잘라내면, 경신금으로 잘라낼 수도 있죠. 잘라내면은 하던 걸 멈추고 다른 것으로 이직하는 걸 말합니다. 업종을 바꾸는 걸 이직이라고 합시다. 이직하는 걸. 직장을 옮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종으로 직업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선인지는 모릅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맞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목생화 방법이고 이 방법은 토생금 방법이라고 해서 선임자나 모방자를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토생금 방법이라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걸 하다가 시대에 부합되는 업종으로 개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병화가 이제 무토에 의해서 병들음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토가 병화를 병들게 하면 목이 병드는 것이지 병화가 병드는 건 아닙니다. 병화는 영원히 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병드는 것이죠. 이 목을 병드는 거를 어떻게든지 구해내야만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토는 또 정화를 매광시켜가지고 빛을 잃게 만들죠. 매광시켜가지고 자기의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술력이 뛰어난 걸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정화를 매광시켜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 뜻은 뭔 말이냐면 그 사람의 기술력이 현재 시대에 뛰어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뛰어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의 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할 정도니까 이렇게 된 경우는 낮은 기술력, 우리 동네 말로 허접한 실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은 더 배워야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후보 선수, 우리 동네 말로는 찐따라고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때는 간목으로 인화를 해서 실력을 보충시켜야 됩니다. 그쵸? 보충시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 실력을 더 보충해서 닦으라는 것이죠. 다른 걸로 이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보충을 하라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시대에 더 적응력이 높은 기술력을 지니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토가 정화를 매궁하면 실력이 아직 인정받지 못하니까 간목으로 더 보충해야지 그 환경에 적합한 실력이 나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정화를 맞았을 때 간목이 다시 인화를 하면 최고의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장인급에도 들어갈 정도로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목이 보충 안 하면 찐따라니까. 별 볼일 없는 것들. 그리고 또 무토는 임수를 막는 거는 병이 아닙니다. 그쵸? 임수를 막는 거는 병이 아닌데, 강을 막은 게 있고, 이렇게, 바다를 막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병이 아닙니다. 알았죠? 임수를 막으면 산의 마을이 가뭄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이 아닙니다. 다만, 작은 임수를 막은 건 병이 될 수는 있죠?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임수를 탁하게 만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주의점인데, 이걸 꼭 병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수를 가둔 것도 병이 아닙니다. 다른 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흐르는 작은 물인 임계수를 무토가 막으면은 산아래 마을에 가뭄이 들죠? 그렇잖아요. 이 말은 가게 주인이 문 안 열고 있는 것과 같고, 그렇죠? 창고에 구율미를 안 푸른 것과 같고, 남을 돕지 않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쓰지 않은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뭘로 이거를 다시 유통을 시켜야 돼요? 금으로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거는 추동을 얘기합니다. 추동절에. 그래 안 그래? 금으로 유통시키는 거 말합니다. 무토가 임계수에 약한 것을 막고 있으니까 물이 흘러 안 흘러? 흐르지 못할 때는 경금으로 금생수를 해줘야지 물이 흐르니까 추동절에 말하는 거고 이때는 유통이 다시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재고처럼 쌓여있는 게 아니라 유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땅 팔고 싶으면 땅 팔아도 되고 집 팔고 싶으면 집 팔아도 되고 판매 목적에 대한 해상사항이 있는 유통입니다. 이것이 춘하절이다. 시면은 땅속에 있는 땅이 가둬는 물이 위로 올라가야 되지 옆으로 흘러면 안 되죠. 춘하절이니까.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 가불목으로 소토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잠재 능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아까 소토 나왔었죠. 또 잠재 능력을 다시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무토가 임계수를 막았을 때 추동절에는 있는 능력을 판매하지 못한 거죠. 발휘하지 못한 걸 때 경금이 있으면 있는 능력을 발휘한 거고 무토가 임계수를 춘하에 막았을 때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잠재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는 가불목이 소토하면